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성주군 의회 예결특위에서 성주군 농업정책에 대한 강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농가를 돕자는 보조금이 일부 농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게 의원들의 지적입니다. 연말을 맞아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나눔 문화가 지역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주에선 산타 원정대가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했고 도청광장 앞에서는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졌습니다. 2일 0시 기준 경북에서는 10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포항에서는 확진자가 다녀간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가 다수 나왔고 구미와 김천에선 산발적인 접촉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한 시즌 만에 1부 리그로 입성한 김천 상무FC의 김태환 감독을 만나 올 시즌 우승 비결과 내년 시즌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입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을 맞아 몸은 추워졌지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나눔 문화가 지역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주시 왕산역사공원에 모인 수십 명의 봉사자들. 이날 하루 지역의 불우이웃을 위한 녹색 산타로 변신했습니다. 모두 110명의 어린이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은 손편지까지 직접 써 선물 꾸러미와 함께 전달합니다.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한 연탄과 난방유를 비롯해 장학금도 후원하며 마음을 보탭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하나같이 이렇게 다 십시일반 우리가 옛날에 품앗이처럼 아이들 돕는 일에 손 하나 얹는 듯이 다 같이 해주시면은 연말에 따뜻한 온정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북도청에는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졌습니다. 내년 1월 31일까지 순주에 불을 밝히는데 올해 모금 목표액은 137억 400만 원입니다. 목표액의 1%인 성금 1억 3,704만 원이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탑 행복온도가 1도씩 올라갑니다. 경북에선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10% 이상 넘긴 145억 원의 모금액이 모였습니다. 차 한잔 나눔이라는 그런 의미를 되새겨서 조그마한 성의라도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다면 이웃이 좀 더 따뜻하고 또 온기가 넘치는 그 연말을 맞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각 시군에도 사랑의 온도탑이 함께 설치돼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나눔 실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도리입니다. 이를 열린 성주군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주군에 대한 강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성주군 농업정책에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전복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주군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농정과에 대한 질타가 쏟아집니다. 먼저 벌꿀과 프로폴리스 등 양봉 산물을 보관하는 저온저장고 보조금이 문제였습니다. 성주군의 양봉을 전업하는 농가에서는 다 지금 보유하고 남은 그 개수인데 지금 또 8대 올라오면은 성주군은 양봉 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기 위해 4,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정작 농가에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의원은 성주군이 농업 현장을 외면한 채 불필요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정말 농가가 꼭 필요한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필요한 농정 사업이 돼야 되는데 나열하다시피 우리가 쭉 하고 싶은 것만 나열해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니까. 이어서 특정 계층을 위한 보조 사업들로 일부 농민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농정 사업이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서 앞에 말이라도 좀 하면 돈 얻어먹고 우리 일반 소작농들은 평시간 하나 못 얻어먹어. 성주군은 지역별로 요구 사항이 다르다 보니 농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또 지역마다 나눠서 사업도 할 수 없는 노릇이고 또 어느 걸 하나를 끊으면은 본토끼를 끊으면 또 서부 쪽에서 또 이야기가 하고 이래갖고 저희들도 중간에서 다 한 그런 상태입니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만들라는 성주군 의회와 인력 부족으로 수요 조사도 쉽지 않다는 성주군. 실효성 있는 농업 정책은 언제쯤 나올지 의문입니다. HCN 뉴스 전복훈입니다.
이일 0시 기준 경북에서는 10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포항 31명, 구미 18명, 김천 7명 등 모두 15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포항에서는 확진자가 다니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수검사한 결과 교사와 원아 등 모두 13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회 관련 확진자의 가족 4명과 지인 1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4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밖에 구미와 김천 등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가 감염되는 등 산발적 지역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구미시 상모사곡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신청사는 사업비 88억 원을 들여 사곡고등학교 앞 1,300여 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신청사는 넓은 민원실과 53면의 주차장, 체력 단련실과 전산 교육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췄습니다. 구미시는 신청사 개청으로 주민 편의와 행정 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미 중소기업협의회가 2일 호텔 금호산에서 경영혁신을 위한 CEO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지역 내 중소기업 간 상호 교류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힘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구미 중소기업협의회는 지난 2002년 지방 최초로 중소기업청 허가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중소기업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EO 및 임직원들의 정보 교류 또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정서 함량을 하고 앞으로의 이제 발전을 서로 도모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칠곡군 1388 청소년 지원단이 2일 위기 청소년 지원 활성화를 위한 총회를 열었습니다. 1388 청소년 지원단은 보호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등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민간 조직입니다. 지원단은 이날 강연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상담법을 연구하며 위기 청소년 지원책을 논의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뜻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같이 협력해서 그런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이슈 인물을 초대해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순서입니다. 올 시즌 김천에 새롭게 둥지를 튼 김천 상무가 한 시즌 만에 다시 1부 리그 복귀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분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천 상무 프로축구단의 사령탑 김태형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번 우승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연고지 이전으로 네. 2부 리그로 강등된 지 한 시즌 만에 다시 상무축구단이 1부 리그로 승격을 했습니다. 네. 이 우승을 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은 너무 좋습니다. 네. 좋고 일단 근데 또 아주 좋은 건 진짜 우승하면 굉장히 좋을 줄 알았거든요. 네.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아주 좀 안도의 한숨을 좀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리그 초에 굉장히 그 우승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그 부담을 이겨내고 그래도 우승을 해서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도 그 막중한 부담을 덜어내고 이렇게 네. 우승을 해서 정말 다행이고 또 좋은 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김천 상무가 또 올 시즌 초반에 팀 네. 조직력이 무너지면서 잠시 부진에 빠졌고 또 리그 하위권까지 추락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이 금세 또 부진을 잘 이겨내고 우승까지 했습니다. 그 우승 비결이 어떻게 될까요? 금세 이겨낸 건 아닌 것 같고요. 한 네. 진짜 9경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작년까지는 그래도 K리그 1에서 경기를 하다가 K리그 2를 내려오면서 이 K리그 2의 어떤 경기 스타일 이런 것들에 적응이 좀 필요했었고 네. 사실은 동계 때 준비했던 것들이 사실은 시즌 들어가면서 부상 선수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 선수들 없을 때 어떻게 우리가 다시 팀을 만드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한 9경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선수들이 네. 잘
이겨내줘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수들도 이제 선수들이지만 이 감독님의 또 체계적인 전략도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전략이라고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김천 상무가 올 네. 시즌 좋은 성적을 또 거둘 수 있던 이유는 네. 팬들의 또 열렬한 네. 응원 때문이 아닐까 네.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팬들에게 직접 네. 감독님에게 궁금한 질문을 저희가 네. 받아봤습니다. 네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예, 예. 저희가 딱 3가지만 네네. 꼽아봤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은요. 이 감독님께서 내년 시즌 K리그1에서 가장 이기고 싶은 팀이 있다면인데요. 어떤 팀일까요? 뭐 아무래도 우승을 지금 다투고 있는 전북, 뭐 울산 이런 팀들한테는 꼭 이겨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내년에 뭐 목표를 좀 높게 잡으려고 합니다. 뭐 네. 한계를 두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팀들을 반드시 이겨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K리그 1에서는 진짜 울산을 한 번도 못 이겼거든요. 네. 근데 오늘 울산이랑 전북은 꼭 잡고 싶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김천 상무팀의 팬으로서 네. 꼭 그 팀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 거라 또 확신을 해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이 내년 시즌 감독님이 예상하는 김천 상무의 성적과 또 일부 리그에서 뛰는 김천을 어떤 팀으로 만들고 싶은지도 궁금합니다. 내년 목표는 사실은 뭐 한계를 안 두려고 합니다. 뭐 네. 제가 뭐 상위 뭐 파이널 라운드 A 그룹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메달을 하겠다, 뭐 ACL 나가는 것도 아니지만은 저희가 뭐 3위를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 이상으로 뭐 될 수 있으면 뭐 우승까지도 도전해보는 그런 팀으로 만들고 싶고 네. 선수들하고도 뭐 한계를 안 두려고 합니다. 어떤 뭐 우리가 또 올해도 뭐 우승을 뭐 2경기 남겨놓고 했지만은 그 경기 끝나고 나니 좀 허무함이 굉장히 많이 밀려들더라고요. 네. 그래도 못 올라가더라도 그 올라갈 수 뭐 한계를 최대한 뭐 뽑아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뭐 내년에는 그렇게 목표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계를 두지 않고 이렇게 네. 쭉쭉 뻗어가는 김천 네. 상무팀의 모습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또 이제 세 번째 질문은요. 이 많은 국내 축구팬 사이에서 네. 감독님이 정말 별명 부자더라고요. 아, 예. 네. 이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이름을 따서 펩태원과 관물대 올라 등 정말 네. 다양한 별명이 있던데 네. 이 별명 좀 마음에 드시나요? 사실은 제가 이 펩 과르디올라 감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네. 그 경기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참고하고 있고요. 네. 그 어떤 또 새로운 축구에 대한 또 재미를 주신 분이라서 제가 이 경기를 많이 보는데 네. 그 별명까지 붙여주시니까 굉장히 저한테는 영광스럽고 사실은 좋죠. 예, 그 모델이 되어주시는 분들의 어떤 별명을 따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제 별명을 만들어주신 분이 진짜 천재가 아닌가.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거 확실하시죠? 네, 좋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인터넷에 네. 검색해서 봤는데 네. 정말 닮으셨더라고요. 별 못생긴 것 같은데요. 네. 아닙니다. 예. 네, 또 매력이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서포터즈 분들이 네. 이제 감독님께서 김천에 오셔서 드셨던 음식 중에 뭐가 네. 맛있었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게 맛있었을까요? 저는 다 맛있었는데 저는 그 샤인머스켓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저 네. 뭐 포도도 좋아하고 하는데도 또 특별한 맛이 있었고 좀 비싸서 그렇지 네. 비쌌는데 또 김천에서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또 선수단에게 또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그것을 또 선수라고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또 이제 맛있게 드셨다고 하니까 내년 또 이제 샤인머스켓 철이 되면은 네네. 감독님께도 많이 네. 보내주시지 않을까. 제가 사 먹어야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제가 자비를 들여서 맛있게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또 얘기하다 보니까 마지막 질문을 드릴 때가 되는데 네. 이 올 시즌 김천 상무를 응원해준 김천 시민분들과 또 축구 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감사하다는 말부터 드리고요. 일단 이 프로축구라는 게 팬이 없으면 사실은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또 우리 김천 시민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장에 많이 이제 못 들어오고 우리 무관중 경기를 많이 했는데
내년에 진짜 위드 코로나를 겪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팬들과 같이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저희도 기대하고 있고 또 그 응원이 내년에 또 우리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도 그게 부합하는 경기력으로 좋은 경기력으로 진짜 팬들에게 보답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네. 함께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태원 감독님과 함께한 이슈 인터뷰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감독님께서 김천 상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만큼 내년 시즌 김천이 1부 리그에서 더욱 성장하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미경찰서가 2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돈을 갈취한 일당 11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까지 1년여간 걸쳐 도박 사이트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메신저 피싱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지급 정지된 계좌를 해제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미경찰서는 현재까지 피해자가 나서지 않고 있어 정확한 피해 금액은 알 수 없다면서도 주동자 10명을 구속하고 10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미시가 12월 이달의 기업으로 주식회사 남강솔라를 선정했습니다. 주식회사 남강솔라는 태양열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와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구미 본사 강소기업입니다. 남강솔라는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직원들의 자격증 취득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구미시는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 지원과 공영주차장 무료 사용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LM디지털이 2일 구미시에서 5천만 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했습니다. 주식회사 LM디지털은 매출액 440억 원에 달하는 인쇄 회로 기판 제조업체로서 지난 2018년 구미시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구미시는 코로나 확산 속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LM디지털에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김천사랑카드와 상품권 판매액이 지난 1일 기준 1,000억 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천시는 올해 김천사랑카드가 783억 원, 종이형 상품권 224억 원이 판매돼 전체 사용률이 96%를 넘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김천사랑카드는 43,500매 이상 발행돼 시중에서 사용 중이며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23.1%, 슈퍼마켓과 편의점 같은 소매점이 16.8%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 친화 인증기관 심사에서 김천시가 3회 연속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가족 친화 인증은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등 가족 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에 인증을 주는 제도입니다. 김천시는 재인증 심사 통과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가족 친화 기관 브랜드를 유지하게 됩니다. 상주 시민들이 울릉도 여행을 할 경우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다녀올 수 있게 됐습니다. 상주시와 울릉크루즈는 상주 시민 선박요금 20% 할인과 편의시설 이용 협력, 농특산물 홍보 판촉 등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백선기 칠곡군수가 올해 장애인 복지대상 활동가상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복지대상 활동가상은 1996년부터 세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 권리 증진에 이바지한 활동가에게 주는 상입니다. 칠곡군은 경북도 군지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했고 중증 장애인 자립지원센터와 장애인 단체 어울림센터 등을 설치했습니다. 이상으로 HCN 세로넷 방송 뉴스와이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